예, 안녕하세요. 조진영 교수입니다. 오늘 클로즈 마우스 테크닉으로 컴플리트 덴처 임프레션 뜨는 방법, 체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는 방법인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후반 환자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런 환자를 보면은 조금 정말 좀 쉽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면은 아마 덴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리치 적당한 리섭션, 그리고 최근에 발치화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온이 없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너무 보온이 많은 것도 사실은 컴플리트 덴처를 상당히 제작하기 힘든 그런 요인도 되기도 합니다. 예, 일단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뭐 우리가 아나토미 랜드마크죠, 그죠? 랜드마크를 다 캡처하는 그 정도로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은 사실 잘 체득해야 됩니다. 상하계에는 대표적으로 베스티뷸라고 포베 플라티나에, 그리고 파필라, 그죠, 투브라스티리 에어리어의 하밀라나치 등들 잘 캡처해야 되겠죠, 그죠? 예, 하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악에는 특히 레티노라 패드죠, 그죠? 레티노라 패드가 하고 베스티뷸이죠, 그죠? 특히 혀 쪽으로 레트로마일로하이드 포사 쪽으로 충분하게 익스텐드된 그런 상태의 임프레션을 체득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트레이 라인을 그리죠, 그죠? 트레이 라인은 베스티블의 가장 깊은 점에서 한 2, 3mm 정도 짧게 그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주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항상 한 입안에서 진짜 보고, 당겨보고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경우가 많고요. 좀뭐 책에 따라서는 뮤코 징지발 정션에서 그 정도의 그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웩스로 릴합니다. 상하계에서는 언더컷, 라페 에어리어, 그리고 튜브라스티 쪽에 언더컷 있죠. 예, 거기를 언더컷을 주로 합니다. 하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치와라든지 마일로 하이드 리치 에어리의 그 언더컷 에어리를 실렉티브하게 릴리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코드 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레코드 베이스를 만들고, 지난번 제가 CD 임프레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상하고 엑스트림을 어저스먼트 하죠. 먼저 상하고 엑스트림을 어저스먼트 하고, 그 다음에 하하고 엑스트림을 제작합니다. 그렇게 제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상하를 원스텝 보드 몰딩이죠. 원스텝 보드 몰딩하고, 하악도 원스텝 보드 몰딩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 조정이 필요 없다면은 상악은 클로즈 마스터 테크닉은 사실은 여기서 LV죠. 아쿠아실 LV로 상악부터 펑셔널 임프레션을 체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상악 웍스림을 조정하는 방법과 하악 웍스림을 조정하는 방법은 저번 CD 실렉티브 임프레션 테크닉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그런 조금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레코드 베이스를 만들고 이렇게 원스 보드 몰딩 하는 게 우리 일반 교원이생님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제가 졸업 동기한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을 본인께서 안 하거나 안 그러면 기용실과 고를 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제대로 된 인상을 체득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친구죠. 어떻게 보면 친구인데 그 친구에 대해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레코드 베이스를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으면은 그러고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방법은 모든 재료는 선생님들이 구하기 쉬운 그런 재료죠, 그죠? 이렇게 좀의 노력, 본인이 직접 만드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사실은 임프레션이 잘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하악을 기능 이상을 체득하는 거죠. 예, 클로즈 마스 테크닉으로 이용했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컨벤셔널하게 하는 그런 클로즈 마스 테크닉은 우리 뭐 지로아베 선생님들이 님이나 이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클로즈 마스 테크닉과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모는 힘입니다. 예, 바이팅 포스를 줄 때는 트루하게 그냥 왁스림에서 바이팅 포스를 주고요. 그 다음에 손을 약간 잡고 손가락으로 왁스림을 잡고 혀 운동을 사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 상태에서 엑스트림을 문 상태에서 뺨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은 저는 손으로 좀 당겨주고 있습니다. 즉 무는 힘만 클로즈 마우스로 테크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더 무브먼트는 혀 운동, 엑스트림을 잡은 상태에서 혀 운동이나 엑스트림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뺨을 움직이는 그런 운동을 저는 시켜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펑셔널 그런 임프레션, 그 클로즈 마스 테크닉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바이팅 포스가 진실로, 그러니까 우리가 씹었을 때 그런 임프레션의 정도, 씹었을 때 그런 저장력의 강도로 뮤코사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시키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뭐 펑션하는 혀의 무브먼트, 뺨의 무브먼트 그런 운동을 시키는 것도 보드에 아주 중요한 그런 스태틱하게 저희가 손으로 당기는 것보다 훨씬 더 뭐 기능적이겠지만, 그보다는 더 그냥 로딩을 더 주는 게 좋고, 또 그렇게 혀나 이런 뺨의 혀나 뺨의 그런 발음이나 이런 스왈롱에 의한 그런 무브먼트가 임프레션 에러가 좀 생기기 저는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방법대로 그렇게 지금 설명했던 대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바이트를 체득하는데, 이게 CL 레코를 체득할 때 마이너한 어저스먼트가 필요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즉 엑스트림을 약간 하악이나 상악이나 이런 엑스트림을 약간 열을 주고 다시 바이트를 체득하는 거죠. 예, 베이스볼 트랜스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교합기 마운팅을 바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베이스볼에서 상악을 마운팅하고 그 다음에 바이트가 있기 때문에 하악을 상하게 맞게 그런 마운팅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살짝 박싱하게 좀 박싱해가지고 그렇게 마운팅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비저널 덴처를 완성했습니다. 이게 프로비저널 덴처가 보드가 상당히 뭐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러브 임프레션으로 저희가 승의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로비저널 덴처는 완전히 알지네이트 임프레션을 채택하는 그런 템포럴 덴처하고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로페셔널 덴처로서 저는 뭐 환자분의 그런 그 안모의 변화라든지 그 발음, 그리고 앰플리파 펑션, 그리고 버티컬 디멘전, 이런 것은 모든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확인한 바탕에서 퍼머넌트로 넘어가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페셔널 덴처하고 템포럴 덴처에 대해 차이에 대해서 저는 많이 생각했고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이런 프로페셔널 덴처를 만들어주는 것을 사실은 선호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 좀 낭비 아니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단점도 있지만, 저는 뭐 이 방법이 결국은 우리가 전국의 환자를 위한 그런 치료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덴처를 딜리브리 했습니다. 유지는 뭐 열심히 임프레션 체득한 덕분에 유지는 괜찮았습니다. 환자가 만족했고요. 근데 항상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버티컬 오버랩을 줄여주고 호리젠탈 오버랩을 한 2mm 정도 주는 그 방법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될까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예, 어느 책에 보면 호리젠탈 오버랩을 줘라, 많이 줘라, 그러니까 닿지 않게 해라, 그렇게 얘기 나누는데, 또 어떤 그런 일본 책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직접 닿게 해놨습니다. 전치부도 닿게 해놨거든요. 어느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저는 많이 좀 생각해 게 되었는데요. 도슨 선생이 말하는 그런 펑셔널 매트릭스 시어리, 전지부의 그 관계조죠. 그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거기서도 트라이 앤 에러거든요. 앰플리파 펑션, 그러니까 클래스 2하고 클래스 3하고 이런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가 위기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게 그런 모든 계획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 클래스 2 환자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딥바이트 경영으로 심어줘도 충분하게 환자분들이 잘 기능하는 것 같고요. 심어줘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심어줘야지 자연스러운 교합평면이 되거든요. 클래스 3 같은 경우는 좀 클래스 3 같이 사실 심어줘야지 좀 자연스러운 걸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결국은 프로페셔널 덴션에서 우리가 환자분 보고 써보고 모든 컴플레인을 퍼머넌트로 옮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프로페셔널 덴션을 이렇게 좀 성의 있게 만드는 편입니다. 예, 화학에서는 그 발치 사이트가 아직 힐링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파셜 티슈 컨디셔너를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분이 훨씬 더 좀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뭐 익스트레이션 사이트에 로딩이 안 가니까 그런 스트레스 릴리프 효과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피팅도 좀 좋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개월 후입니다. 2개월 후고요. 하악이, 그러니까 힐링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악 덴처에서는 파셜 티슈 컨디셔닝을 약간 익스텐전 시키죠, 그죠? 이렇게 리섭션 되는 부위를 약간 이렇게 티슈 컨디션으로 익스텐전 시키면 유지를 상당히 좀 더 얻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픈 것을 좀 더 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환자분이 이런 프로페셔널 덴처에서 만족하셨습니다. 만족하셨고요. 뭐 발음도 그렇고, 그다음에 버티컬 디멘전이라든지, 그러니까 리컨투어라든지, VD죠. VD에서도 만족하고, 뭐 모든 것에 뭐 어느 정도 다 만족하셨기 때문에 이 버티컬 디멘전하고 전치부의 위치를 그대로 옮기기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프로비저널 렌즈를 이용해 가지고 워시 임프레션 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클로즈 마우스 테크닉이죠, 그죠? 이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펑셔널 임프레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여기 보면은 이상면에 보면은 어데시브를 한 5군데 정도 어데시브를 바르고요. 바로 임프레션을 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인상제는 아쿠아실 XLV입니다. 흐름성이 아주 좋은 인상제죠, 그죠? 여기에서 상악이기 때문에 그 넓은 그 상악의 맥실러리 서피스에서는 흐름성이 아주 좋은 그런 인상제를 사용하는 게 이렇게 워시 임프레션에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좌측은 하악 기능 인상 과정입니다. 여기서도 클로즈 마스 테크닉을 이용했고요. 여기서 사용된 인상제는 아쿠아실 LV입니다. 상악의 XLV보다는 흐름성이 좀 떨어지는 재료로 하악에서는 보다 좀 유리합니다. 예, 우측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센트릭 릴레이션을 그런 체득하는 과정인데 한 알록스로 일단 웩스를 CR로 정확하게 잡으려고 노력했고요. 그 이후에 그 상태에서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머티리얼로 CR을 다시 컨퍼메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웩스의 단점을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머티리얼이 보상해주는 그런 원리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웩스를 통해서 한 1mm 정도 높아졌거든요. 1mm 정도 높아졌기 때문에 나중에 마운팅하고 인사이즈 핀에서 한 1mm 정도 낮춰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화면에 보면 그 알로엑스가 인덴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알로엑스가 포프레이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덴처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머티리얼로 CR을 보다 웩스의 변형을 커버하는 그런 형태로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머티리얼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악 임프레션 설페이스입니다. 좀 삐쳐 보이는 부위도 있지만 이게 뭐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익스텐전이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삐쳐 보이는 게 좀 의심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는 이렇게 큐링하고 입안에서 누워가지고 항상 PIP로 체크하고요. 먼저 닿는 부위가 있으면 좀 조정해 주면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머티리얼이 그러니까 그 왁스 스탑을 제외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즉 그 CR은 웩스에서 일단 잡아주고 그 위치를 보강해주는 용도로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머티리얼이 이용되었습니다.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머티리얼에 의해서 보다 정확하게 마운팅하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페이스볼을 이용해 가지고 그죠. 그리고 박싱을 했겠죠. 박싱을 해 가지고 교합기에 그대로 거성을 했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그 마운팅하고 바로 그 덴체를 제거해서 환자분한테 그 다음날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드리고 다시 그 퍼트 인덱스를 만들어 놓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레코드 베이스하고 치아를 식립을 다시 했습니다. 예, 상악 엑스텐처 모습입니다. 엑스텐처를 제거하면은 캐스상에서 펑셔널 임프레션 설페이스가 보입니다. 예, 엑스텐처 트레이너였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센트릭 릴레이션을 체크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심미입니다. 심미고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엔벨로프 펑션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는 게 왁스 트라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큐링하고 랩 리마운팅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사실은 교합 조정을 많이 좀 커렉션 하고요. 즉, 랩 리마운팅 같은 경우는 우리 큐링 시에 발생하는 그런 에러를 줄여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상악 덴처를 완성했습니다. 예, 하악 덴처가 큐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입안에 딜리브를 했습니다. 호리존탈 오브립이 한 1.5mm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퍼머넌트 덴처하고 프로비저널 덴처를 비교해 놨습니다. 왼쪽이 퍼머넌트 덴처입니다. 오른쪽의 프로비저널 덴처에 비해서 약간 보도가 약간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악도 퍼머넌트 덴처하고 프로비저널 덴처를 비교한 그 인상면입니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왼쪽이 조금 더 보도가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드가 약간 두꺼워진 것은 우리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덴처를 통해 가지고 크게서 워시 임프레션 했기 때문에 덴처 보드가 조금 더 두껍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물 어디에요? 덴처를 딜리버리 하고 환자한테 한번 느낌을 물어봤고요. 그리고 제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됐어요. 예, 오늘 케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비저널 덴처를 아주 퍼머넌트 임프레션 머티리얼을 이용해 가지고 정성스럽게 제작을 했죠. 그죠? 여기에서 버티컬 디멘전, 바람, 그 다음에 안모, 치아의 위치, 이 모든 것을 사실 평가합니다. 예, 충분한 발치와 치유 동안 치유가 있었고요. 치유가 있은 다음에 퍼머넌트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프라비넬 렌체 환자분이 그래도 대부분 다 만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이 불편감이 없었기 때문에 프라비넬 렌치를 이용해서 임프레션을 제작했습니다. 상악은 흐름성이 좋은 XLV, 하악은 흐름성이 좀 낮은 그런 LV를 사용했습니다. 예, 센트릭 레이션도 웩스하고 그 바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채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런 프라비젤 렌처를 이용해서 임프레션, 기능 인상, 즉 클로즈 마스테이크를 인상을 뜨는 게 한 방법이 아닐까,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짧은 영상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어느 친구의 그런 조언에 따라서 좀 길게 자세하게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